아홉 번째, 전방과 재배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6개월 전방, 뭐 100일 전방,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결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속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1심을 그 안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기결수 같은 경우, 자, 1심에서 만약에 불구속 불공판으로 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돼서 항소심을 또 구치소에 와서 구속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이제 미결사동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제가 있었던 서울구치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나는 법정 구속이 돼서 들어갔거든. 내가 법정 구속돼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본방에 갔더니 와서 1심을 받는 애들도 있었고 나처럼 항소심을 받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바뀌잖아. 1심을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받았는데 1심에서 형을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항소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항소방으로 전방을 가요.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 나 같은 경우는 뭐야? 나는 1심 때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항소심을 하면서 나는 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형이 확정돼서 나는 이제 기결방으로 넘어간 거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방을 해줘요. 두 번째, 우리 방에서 내가 사고를 치거나 우리 방 사람하고 지금 뭔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방에서 무슨 뭐 좀 영치금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방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이 깨져서 내가 딴 방으로 전방을 가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데로 전방을 가는 방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뭐 바깥에서 내가 아는 사람 힘 좀 써가지고 뭐 야 배방기한테 슉 해가지고 야 저기서 좀 절로 옮겨줘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전방이 돼요. 이 직업훈련교도소라는 데는 자, 첫 번째, 쉽게 전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과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소 같은 데는 뭐야? 요 방에 있다가 만약에 딴 데 전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 딴 데 어떻게 결혼 생긴데 그걸로 채워서 넣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만약에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내가 만약에 전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딴 방에 있는 놈을 또 딴 데로 또 보내야 돼. 근데 이거를 사실 매번 들어주다 보면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이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또 일로 옮긴다고 했다. 저거 안 좋았다 또 저로 옮긴다고 했다. 그 희한한 놈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쉽게 전방 자체를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한번 들어갔으면은 그냥 살아 이 새끼야. 족같은 어쩌든 간에. 하지만 정기적으로 전방을 실시를 합니다. 해준다고 합니다. 5월에서 6월달 정도 해가지고 1년 과정의 경우 그러니까 가령 6개월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방에 딱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딱 정해줬으면은 2개월 뒤에 필기 시험에 합격을 못해가지고 본소로 복귀해서 결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는 이상 전방을 할 일이 없다는 거 그렇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일반 우리 1년짜리나 2년짜리를 가게 될 경우에는 두 번 정도는 전방이 가능하다 자연적으로 정기 전방을 실시라는 거는 1년 5월 또는 6월 달쯤에 정기 전방을 실시한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한번 내가 방에 딱 정해졌으면은 거기서 다른 방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훈련생과 공과 봉사원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라고 하냐면은 자, 요번에 뭐 5월 달에 정기 전방이 있어. 그러면은 야, 너 혹시 뭐 가고 싶은 방 있어? 저 방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그 방에 딱 가죠. 야, 거기 우리 방에서 걔 거기 가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 일로 보내라. 이게 뭐겠어, 이게. 프로야구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있죠. 트레이드를 하는 거야, 트레이드. 그지? 훈련생 공과 봉사원이 협의를 해가지고 담당 근무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6월달 요번 정기 전방 때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거기에 맞춰서 재배방을 해준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근데 다시 역으로 보자면 난 사실 이런 방식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야 저렇게 해서 만약에 그 방의 그 인원들을 짤 때 저것들이 또 안에서 무슨 뭐 범죄 모의를 하기 위해서 뭐 저렇게 혹시 자기들끼리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런 방식을 허용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뭐 직군생으로 뽑혔으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거잖아. 같은 죄인이라도 여기서 조금 뭔가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죄인이다 정도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 사람들이 뭔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 족같이 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수용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없게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게끔 뭐 그런 식으로 좀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 사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런 게 원래는 불가능해요. 원래 구치소 교도소 가면 내 맘대로 못 옮기는 거야. 위에서 시키면 저로 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어디 내 마음에 든다고 막 내 마음대로 방을 가겠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또 그런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배려해 준다. 이런 건 상당히 장점인 거예요. 직업훈련 교도소의 장점이다. 자, 필자의 경험담. 같은 방에서 지내던 동료가 광복절 가석방 한 명 출소를 하고 동갑내기 조교와 생활을 했는데 그 조교는 또 그해 교정의 날에 또 가석방을 받고 출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3인실에서 직군 종료까지 혼자 생활했는데 당시에 이분은 S2급이었대요. 원래 여러분들 그 독거실이 아닌 혼거실에서 혼자 생활 못해요. 그리고 운동 나갈 때도요. 운동 나갈 때도 바깥 방에 혼자 못 남아 있어요. 가령 우리 사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동하는데 나는 운동 나가기 싫어 방에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 사동에서 또 그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방에 나 혼자 못 남아 있어요. 미결이든 기결이든지 간에. 미결이든 기결이든 방에 혼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 때 무조건 다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안 나가는 애들끼리 몇 방으로 다 모이세요. 그럼 그 방에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거 방에도 혼자 숨어서 남아 있다가 걸리면은 뭐다? 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짜잔. 자, 직훈생이라도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소에서 있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직훈을 가게 되면은 뭐 어떤 과정을 밟는 거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에 못 올라. 그러니까 직군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나도 교도소 있을 때. 나도 들었었어, 이 얘기는. 근데 직훈생이라도 가석방의 대상은 됩니다. 오히려 3급교보다는 직훈이 오히려 가석방률은 더 좋다라는 이 글을 써주신 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필자의 의견. 수용생활 중 자격증, 검정고시, 학사 취득, 기능대회 입상 등을 많이 취득하면은 가석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단 가석방이 안 되는 조건의 수용자가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 가석방이 안 되는 조건의 수용자가 가석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석방이 안 되는 죄명의 사람은 아무리 직업훈련 교도소에 가가지고 뭐 막 무슨 자격증을 많이 따고 무슨 대교에 나가가지고 막 상을 타고 뭐 학사를 거기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득을 하고 어쩌고 지랄 연병을 해도 가석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야. 저는 뭐냐면은 그냥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뭐 검정고시를 따든지 뭐 학사 취득을 하든지 뭐 기능대회 입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업훈련을 많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됐을 때 행용 성적이 좋고 거기에 뭔가 가산점이 돼서 내가 가석방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애가 직업훈련 교도소를 갔다라고 해가지고 가석방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짜잔. 자, 포상제도 그 외 소소한 에피소드. 일단 직업훈련 교도소에 있다 보면은 S3급 같은 경우도 S3급 원래 S3급은 전화가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S3급도 전화를 허용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S3급은 사실 그 전에는 전화 자체가 되지 않았었어요. 말 그대로 S3급은 전화를 거두려면은 전화 쓰려면은 말 그대로 잘 비볐어야 돼. 잘 비비든지 뭔가 좀 직원들하고 친하던가 그러면 이렇게 보고전을 써가지고 광국회장님이 어떤 허가하에 전화도 한번 할 수도 있었었고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직업훈련 교도소도 마찬가지로 S3급 같은 경우는 전화가 되진 않지만 성적 또는 모범생활 수용자 5명 정도를 매달 선정을 해가지고 S3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포상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뭐 일종의 어떤 페이버라고 보면 되는데 제빵 공과에서 하는 실습으로 해가지고 만든 빵을 나눠주는데 이 빵이 또 그렇게 맛있대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매물로 사 먹는 빵보다 제과 제빵 쪽에서 실습으로 만든 빵이 더 맛있었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또 보니까 카스테라 소보로 단팥빵이 개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필자의 의견. 직업훈련 교도소는 직훈생들이 전국의 각 교도소에서 다 모여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각 교도소별 특징과 어떤 그런 정보들을 들어볼 수가 있대요. 거기서. 직업훈련 교도소의 장점. 자, 이 직업훈련 교도소의 장점이라는 거는 상당한 이 글을 기고해 주신
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좋다고 했다고 다 좋다고 이러는 건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그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들 중에서 내가 뭔가 이해가 되면, 내가 뭔가 납득이 되면 진짜 저게 장점이구나. 야, 뭐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자상하다. 면담과 행정 처리에 있어서 최고다. 이런다고 나는 이거 난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이제 이게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교도관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자상하다. 면담과 행정 처리에 있어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저 교도소는 되게 괜찮은 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이제 보면 MG 크샤트리아나 이런 애들은 저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교도관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자상한 게 뭐가 좋은 거야. 내가 뭐 그래서 내가 대구 살 거야 뭐야.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그래.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보자는 거예요. 자,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장점 첫 번째, 교도관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하다, 자상하다, 면담과 행정 처리 있어서 최고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야. 두 번째, 수용 생활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 사실 이게 최고의 장점인 거야. 이게 어찌 보면은 직원들의, 자, 유필리반네 반가워요. 이게 어찌 보면은 직원들이 많이 풀어준다. 수용자들 많이 풀어준다. 우리 여기 그 저기 경북 직업훈련교도소는 소 자체가 오래된 소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3급 교도소나 오래된 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내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냐면은, 내가 남부교도소에 있을 때 안양교도소에서 있다가 급수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녀 형기는 좀 남았는데 급수가 3급에서 있다가 2급으로 승급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남부교로 온 형님들이 많이 있었어. 안양교도소, 그 다음에 안양, 안동,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홍성, 여기서 이제 3급 생활하다가 남부교로 와가지고 이제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형님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다 그래. 야, 여기는 시발로뭐 교도소가 뭔 놈의 사람을 이렇게 갈구냐,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냐. 왜요? 그러면은 그쪽 자가 나 이 저기 안양교도소가요, 시설을 우리가 족같다고 막 욕을 많이 해요. 안양교도소에서 미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최악의 머리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안양교도소에서 미결 생활, 특히 겨울에 안양교도소에서 미결 생활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근데 안양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양교도소에 기결수로 있던 사람들은 안양교가 더 낫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3급교가 더 낫다고. 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 그때는 이제 몰랐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때는 나는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니까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갑다 그냥 그걸 만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야. 직원들이 많이 쪼이는 데는, 우리가 새로 지은 교도소들을 가면은 약간 규율이 좀 세다, 직원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옛날 교도소나 좀 오래된 교도소들은 보면은 직원들이 비교적 좀 느슨하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세 번째, 공과시험 준비에 있어서 실제 예상 실기 문제에 가깝게 집중 실습 지도를 한다. 이건 결국 뭐겠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교도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가급적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야. 직업교도소가 사실 이 정도면 이게 최고지. 우리가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용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 지금 바깥에서 징역을 안 가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저거는 기본 아니야? 근데 밖에서는 이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징역 생활을 하면서는요, 이 정도 해주는 거면은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교도소 생활, 죄 짓지 말아라, 교도소 가지 마라 자꾸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상이 당연한 거지. 이건 그냥 디폴트야. 근데 그 안에서는 이 정도면은 존나 장점인 거야 이게. 짜잔. 자, 직업훈련 교도소의 장단점,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의 단점. 방사람과 문제시 재배방 전까지 함께 지내야 한다. 예민한 성격들은 아마 지내기 어려울 걸.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민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다 힘든 거야, 사는 게. 사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교도소의 단점을 굳이 꼽아보라면은 이것 빼고는 없답니다. 이거는 이 글을 직접 작성해서 기고를 해주신
실제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생활을 해봤던 분의 의견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요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예민한 성격은 어려워. 어딜 가든지 힘들 수밖에 없어. 까칠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거는 내 생각에는 징역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 꼴리는 대로 다 되면은 그게 교도소냐? 안 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징역인 거지. 그지? 징역에 가서 내 맘대로 다 되면은 그게 감옥 생활이냐고. 그게 뭐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교정교화가 되겠냐고. 그렇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우리 그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대한 마지막이에요. 자, 짜잔. 필자가 바라본 직훈 신청자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요거 아주 참 요거 좋은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필자가 바라본 직훈 신청자들은 이랬다. 첫 번째, 자격증을 가석방에 활용하기 위해 온 애들이 40%다. 그 다음에 시간 깨기 또는 열악한 환경의 자기 본소.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3급수들이나 아니면은 2급수들 중에서 좀 성격이 까칠한 애들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세 번째, 출소 후 직업 관련 실습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업훈련 교도소의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더라 이거지.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든 내가 이걸 좋든 싫든 그냥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 오는 애들 반, 아니면은 기존에 자기 있던 소가 생활하기 좋같아가지고 여기라도 가있자 해가지고 오는 애들 반, 그 다음에 한두 명 정도는 진짜 얘네들은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더라. 이거는 개인 주관에 따른 의견임을 미리 밝힌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요거